2021년 6월 11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조선비즈, 얀센 모기업 존슨앤존슨 CEO 코로나 백신, 앞으로 수년간 매년 맞아야. 알렉스 고스키 존슨앤존슨 CEO가 앞으로 수년간은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접종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거나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차단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백신의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간은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의 보건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백신의 일상화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뉴스원, 아이폰 워닝 사이트 차단 안 뜬다. 방심이 유해 사이트 차단 무력화. 애플이 공개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능 비공개 릴레이, 프라이빗 릴레이가 소위 워닝이라 불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월 1,100원에 제공되는 아이클라우드와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은 프라이빗 릴레이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국내에서 방심위가 불법 유해 사이트로 규정하고 차단한 사이트들도 접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이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는 분들 각별히 주의 필요하네요. 쿠키뉴스,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다. 오는 2023년부터 새로운 회계 기준이 반영되면서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발생한 보험 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등 보험 회계 기준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는군요.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 17을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금융위에 보고했습니다. 투명한 보험 회계기준이 잘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0일 전일 상한가 종목 탑5 전합니다. 출처 인포스타 1. 동양 52주 신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도시재생사업 필요성 언급속 관련 사업 영위사실 지속 부각에 급등했습니다. 2. 신풍제약 급등 제약 바이오 관련주 상승 속 미국 정부 MSD 코로나19 경고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 체결 소식 속 급등했습니다. 3. 이스타코 52주 신고가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소식에 정치 인맥 이재명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4. 캐스테코리아 52주 신고가 100억 원 규모 시비 발행 결정 모멘텀 지속으로 상승했습니다. 5. TNR 바이오팩 급등 존슨앤존슨과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생체 조직 스캐폴드 제품 개발 공동 연구 막바지 단계 소식 등에 급등했습니다. 이상 경제 IT 소식입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쿠키뉴스 영리 정상 G7 회의 앞두고 신대서양 헌장 선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현지 시각 1일부터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자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양국 정상은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기본 방침을 정한 대서양 헌장을 본뜬 새 구상을 내놓는다는 방침인데요. 외신은 이번 신대서양 헌장에 미국과 영국 간 여행 재개, 교역 활성화, 양자 분야 등에서의 양국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G7 이전에 중국을 겨냥 영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경향신문, 플랫폼 저가 출혈 경쟁 시대 저문화, 우버 등 요금 인상. 미국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업체들이 속속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점차 벗어나면서 드라이버 등 노동력이 부족해 요금을 인상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흐름의 요금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고 하네요. 초기 이용자 유치를 위해 벌였던 디지털 기업의 저가 출혈 경쟁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익 극대화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플랫폼 사업이 규모보다 수익을 찾는 모양새네요. 한겨레 미국 5월 물가 한 해 전보다 5 상승 13년 만에 최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5월보다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노동부가 현지 시각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8년 8월에 5.4%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4월의 한 해 전 같은 달 대비 물가 상승률은 4.2%였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발표 직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5% 수준에서 1.53%까지 치솟았다가 약간 꺾였는데요. 국채 수익률 상승은 국채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미국 국채의 가격 하락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되네요. 지금까지 국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 전합니다. 더 팩트, 문 대통령,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전역 3일 만에 재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4일을 표명한 이성윤 공군참모총장 전역을 10일부로 재가했다라며 현역 군인이 의원 전역하기 위해선 군 복무 중 비의사실 유무, 전역 제한 대상인지를 감사원, 경찰청 등에 확인해야 한다.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문 대통령 영국 호주 이후와 양자회담, 한미일 등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에서 13일 영국을 방문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영국, 호주, 유럽연합 EU 등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 등을 하게 될진 여전히 미지수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이재명 정치엔 신뢰가 가장 중요 경선 연기 재차 반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와 만났습니다. 공식 논의석상에서는 재난지원금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최대 관심사는 대선 경선 연기 여부였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공개적으로 경선 연기를 주장했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역시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신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온다며 연기를 반대했습니다. 매일경제, 대선 9개월 앞두고 공수처, 윤석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옵티머스 수사를 무마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의증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을 입건하고 수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면서 향후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상 정치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연합뉴스 7월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금화계 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 등은 24시 운영 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강제동원 각하 판결 파장. 현직 법원장도 난센스.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식민지배라는 불법 행위를 국제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남는 백신 저희 좀 주세요. 에이즈 부족에 이젠 병원길이 읍소. 60세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접종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부족으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4일에서 19일 에이즈를 맞게 될 예약자는 552만 명인데 반해 에이즈 백신 재고는 501만 회분으로 예약 인원보다 51만 회분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시아경제, 송강호 칸 영화제 심사위원 위촉. 한국 남자 배우 최초. 배우 송강호가 한국 남자 배우로는 처음으로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작품들을 심사합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송강호는 최근 칸 영화제 조직위원회로부터 경쟁 부문 심사위원 제의를 받아 수락했습니다. 한국 영화인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는 이번이 5번째이며 한국 남자 배우로는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언제 한 번이 아닌 지금이라고 말하세요. 이런 약속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한 번 저녁이나 함께 합시다. 언제 한 번 술이나 한잔 합시다. 언제 한 번 차나 한잔 합시다. 언제 한 번 만납시다. 언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언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언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입에 붙어버린 말. 언제 한번. 오늘은 또 몇 번이나 그런 인사를 하셨습니까? 악수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메일을 끝내면서,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구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직장 동료에게, 거래처 파트너에게, 언제 한 번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이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말이 한가한지 알아보십시오. 아니, 지금 만날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사랑과 진심이 담긴 인사라면 언제 한 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야기 중에서